때는 2010년도의 일인데요. 그 당시 저는 중1, 언니는 중3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저는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있었고 언니는 집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컴퓨터를 거실에 뒀거든요. 부모님이 다 맞벌이에 오빠는 기숙사에 계셔서 언니는 혼자였어요. 무아지경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띵동 소리가 울렸대요. 인터폰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가스 점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그냥 문을 열어주고 네, 문 열어주고 다시 게임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들어와서 본인 일을 하러 가셨고 몇 분 후에 아주머니가 일을 마치시고는 언니에게 학생 아무한테나 막 문 열어주면 안 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언니는 그 말이 뜬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네 안녕히 가세요 뭐래 이러고 다시 게임을 했대요. 근데 자기 전에 문득 그 말이 생각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보통 가스 점검을 하면 베란다로 가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부엌 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아주머니는 큰 방 쪽으로 가는 것 같았대요. 언니는 아주머니 등을 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뒤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기척만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부엌 베란다랑 큰 방은 방향이 아예 다르거든요. 또 생각해보니까 아주머니는 가스 점검분들의 복장이 아니라 일반 사복이더래요. 원래는 조끼 입고 점검하러 오시는데 보통 큰 방에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거기 귀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혹시 그걸 훔치려고 오셨던 게 아닐까 추측을 해요. 다행히 저희 집은 큰 방은 딸 둘이 쓰고 있고 귀중품 같은 건 없어서 아무것도 가져간 건 없었어요. 모두들 가스 점검할 때 조심하세요 라고 교훈 섞인 여러분들 여기 보고 있는 우리 잼민이 시스터 브라더들 엄마 아빠 없을 때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 아주머니가 들어왔다가 멈춰가려고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짜증났던 거지. 너는 부모님 안 계신데 아무한테나 문 열어주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나가신 거 아닐까. 저는 뭐야 대학생 때 기숙사에 살던 남자하고가 실종되었다고 한동안 기숙사에 벽보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부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벽보가 내려갔어요. 장기 매매가 되어서 장기가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여기서 지금 이 얘기 읽으니까 제가 지금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약 10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 나이가 30이니까 딱 20살이 되던 해에 벌어졌던 일이죠. 당시에 저는 다리를 다쳐서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던 상태였어요. 밖에서 막 돌아다니기는 힘들고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이 다 돼서 배도 고픈 김에 근처 곱창집에 들렸다 가기로 했어요. 곱창집은 친구 집에서 멀지 않은 재래시장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그 시장이 치안이 안 좋기로 소문난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시장 근처에서 살았기도 했고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다리를 다쳐서 그런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겼을 때 도망칠 수 없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했지만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곱창집으로 향했죠. 저녁 8시였지만 10월 늦가을이었고 해가 빨리 져서 시장으로 가는 길은 가로등 불빛만 여러 대 켜져 있고 꽤 어두웠어요. 친구랑 도란도란 수다를 떨면서 가다 보니 시장에 금방 도착했죠. 그런데 벌써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아서 시장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도 중앙에 큰 마트가 늦게까지 하고 있었어서 중앙 쪽으로 갈수록 사람도 있고 밝은 상태였어요. 마트가 문 닫을 준비를 하는지 꽤 분주한 상태였어서 사실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곱창을 시켜서 친구랑 맛있게 먹고 밖에 나오니 아까보다 가게들이 더 많이 닫혀있고 시장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려는 생각으로 시장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 앞에 사람이 한 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상착의만으로도 어떤 위압감이나 쎄한 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계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우뚝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뭔가 마치 생각이 났다는 듯이요. 저희는 순간 놀라서 걸음을 멈췄어요. 서로 뭐야? 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를 돌았대. 그 사람이 빙글 뒤를 돌아 친구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봤어요. 그때서야 그 사람의 인상착의며 모습도 더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나이는 한 40, 50대쯤 되어 보이는 덩치가 큰 중년의 남자였어요. 검정색 벙거지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었고 머리는 곱슬거리고 길어서 벙거지 모자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옷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의 부스럭거리는 재질이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바지가 산에서 뒹군 듯이 흙먼지로 가득 묻어 있었고 큰 갈색 등산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어깨에
무슨 골프 가방처럼 엄청 큰 망태기 가방 같은 걸 짊어지고 있었고요. 그 사람은 뒤를 본 채로 가만히 서서 몇 초간 저희를 번갈아서 봤어요. 표정은 무표정이었고 눈은 충혈된 채로 풀려 있었는데 되게 날카로운 눈매였어요. 그 몇 초가 저는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목발을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훑더니 다시 뒤를 돌아서 가던 길을 앞서 가는 거예요. 저와 친구는 그 사람이 뒤를 돌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아까 나온 곱창집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스로 곱창집에 들어왔을 땐 손님도 아무도 없고 주인 할머니가 가게를 닫으려고 정리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저희는 다급하게 잠깐만 저희 여기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터라 가게 의자에 앉으니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진정시키고 유리문 너머로 그 남자 갔는지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제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걸었고요. 이제 집이 근처니까. 친구가 곱창집 유리문 바깥으로 우리가 왔던 길을 빼꼼히 보다가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아직 안 가고 곱창집 앞에 마트에 서 있어. 나랑 지금 눈 마주친 것 같아. 그렇게 저와 친구는 아빠가 오기 전까지 곱창집에 숨어있기로 했어요.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창문 밖으로 아직도 거기 있나 싶어서 이렇게 바깥을 봤대요. 근데 아직도 마트 앞 진열대에서 놓인 과일을 뒤적뒤적 거리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곱창집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이곳에 있는 걸 아는 것처럼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더니 갑자기 휙 마트 옆 골목으로 마치 몸을 숨기듯이 재빠르게 쑥 들어갔어요. 저와 제 친구는 혹시 집이 저쪽에 있나? 이제 간 건가? 싶어서 계속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 몇 초가 흘렀을까? 골목 사이로 그 까만 번거지 모자를 쓴 아저씨가 얼굴만 휙 내밀더라고요. 곱창집 쪽으로 쳐다보면서요. 그리고 다시 얼굴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했어요.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이 길 지나갈 때 이렇게 몰래 기다렸다가 이렇게 놀려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요. 다행히도 친구 아빠 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앞에 도착하셨고 저와 제 친구는 서둘러 차에 타서 마트 쪽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골목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건 골목이 아니라 틈 같은 공간이었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비좁은 그 틈에 남자가 그냥 꽉 껴있는 채로 서가지고 고개만 계속 곱창집을 향해서 이렇게 꽉 껴있는 상태로 얼굴만 뺐다가 벽 봤다가 이렇게 여전히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괴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대체 온몸이 꽉 찰 정도로 비좁은 그 틈에서 그 아저씨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와 제 친구가 차에 탄 걸 모르고 혹시 그 남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때 골목에 숨어있다가 저희를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저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도망을 못 갈 줄 알았던 걸까요? 그래서 제 목발을 그렇게 빤히 쳐놔봤던 걸까요? 한참 장기 매매며 무서운 썰들이 많았던 때라 그런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와 친구가 착각했다기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정확하고 기괴했어요. 아직도 그 남자가 무얼 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친구네 아버지가 그 근처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막 할머니가 나가라고 그랬구나. 이제 문 닫으니까 나가라고 하거나 그랬으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 와서 좀 데려다 달라고 해야겠지 뭐. 자, 다음 사연은 저는 귀신이 보이지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일본 도쿄에 살면서 제가 살고 있었던 맨션에서 겪은 미스테리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년을 일본에서 살았지만 처음으로 겪어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타지에서 살면서 가끔씩 오는 자괴감, 현타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추스려서 집 근처 신사에 들렀어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라 신사 앞은 불이 다 꺼지고 깜깜했지만 주변이 주택이고 상점이기도 하고 신사 안에 가로등이 한두 개 정도 켜져 있어서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었어요. 신사에 아무도 없고 깜깜하니까 살짝 무서운 느낌이 있긴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기도를 살짝 드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사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제가 사는 맨션에 도착했고 저는 2층에 사는데 걸어 올라가도 되지만 귀찮기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에 탔고 제가 사는 2층 버튼을 누른 후 닫기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삐삐삐 하면서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도 엘리베이터가 문이 막 덜컹덜컹 하면서 닫히려다가 열리고 닫히려다가 열리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무서운 것보다는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계속 닫힌 버튼만 눌렀대요. 저는 내가 뭘 잘못 건드렸나? 어디 부딪혔나?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원이 초과됐다는 안내가 나오는 거는 좀 오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일본 4년 살면서 정원 초과됐다는 음성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원 초과됐다는 안내음도 진짜였을까요? 그냥 삐 소리만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스터는 정원을 초과했다고 안내 멘트가 나왔다고 했어요. 닫힌 버튼을 막 여러 번 누르니까 문이 닫혔고 2층으로 엘리베이터는 올라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그리고 2층에 도착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리면서도 아니 아까 그건 뭐지? 하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1000만 개 뜨더라고요. 그래도 뭐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회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문득 오늘도 신사에 갔다가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그러면 그거는 진짜 뭔가 있는 거다. 한번 테스트해볼까? 라는 이상한 객기가 들었고 신사에는 그냥 발도장만 찍고 서둘러서 정말 테스트해보려고 두근두근 도끼도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제와 같이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문이 닫혔다 열렸다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내리려고 하다가 문이 또 닫히는 바람에 내리려고 했는데 문이 또 그대로 닫혔대. 그래서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집에서 내릴 때 너무 기분이 찝찝해서 혼잣말로 양쪽 어깨를 툭툭 털면서 따라오면 죽어,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찝찝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 집에서는 별 이상한 일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음날 회사 가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일본인 회사 직원들에게 말해줬더니 한 일본인 친구가 민지상, 일본에서는 밤에 신사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한국은 밤에 절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사에 간 건데 밤에는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연자 본인입니다. 어머, 저도 11년 살면서 처음 들어봤대. 어머, 테인 오바데스, 테인 오바데스라고. 그래서 엘베에 몇 명이면 정원 오버인지 보통 써져 있으니까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저도 처음 겪은 일이라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영들이 따라붙은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이상한 부저가 울린 게 아니냐 이러는데 너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일본은 근데 수리가 고장이면 수리 며칠 전부터 앞에다가 붙여놔요. 언제 수리해서 언제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붙여놓은 걸 못 봤을 수도 있고 진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 전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미야자키 하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처럼 신사에 살던 각종 신들이 따라 붙어왔던 걸까요? 그래도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해도 이틀 연속 비슷한 시간에 정원 초과라면서 문이 덜컹거리며 안 닫힐 수가 있는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그런 공포를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네요. 아직도 그때 일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고장이라 믿고 싶어요. 일본 신사는 한국 절과 다르게 온갖 잡신을 모시는 곳이라서 가려서 가야 한다고. 어머, 아니 다음날 신사 찍고 가신 담력 뭔데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거였나? 어깨 타닥타닥 털었으니까 다행이죠. 요거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 싶어가지고. 썸머님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혹시 수호천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딩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겨울에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뒤척이다가 눈을 떴는데 제 다리 쪽에 어떤 남자가 무릎을 꿇고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검정 정장에 머리는 뒤로 쫙 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놀라서 쳐다봤는데 얼굴이 제 남동생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자다가 지금 뭐 하는 거임? 라고 생각하면서 옆을 봤는데 동생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소름이 돋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먼저 머리부터 이불 속으로 쓱 넣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주무르고 있던 그 다리를 진짜 천천히 이불 속으로, 뭔지 알 것 같아. 이불 속으로 쓱 넣었죠. 그리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떨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전날의 무서움은 잊고 학교에 가려고 길을 걷는데 전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비탈길까진 진짜 안 미끄러지고 내렸는데 평지에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넘어지는데 엎어진 게 아니라 진짜 다리 쭉 편 상태로 그 니은자 모양으로 휘르륵 이렇게 앉아서 넘어졌대. 다리는 길가 쪽으로요. 근데 차가 있었던 걸 못 봤는데 진짜 차가 바로 제 다리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차가 제 다리 위로 밟고 넘어갔을 듯한 위치였어요. 진짜 너무 놀랬지만 별일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20살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다시 그 남자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친구들이랑 놀러 갔고 저희 식구들은 외가 식구들이랑 계곡으로 놀러 간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여행 즐기고 돌아오던 날 꿈을 꿨는데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사람들이 진짜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줄에 서 있었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앞 사람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진짜 저승 가는 길목 신과 함께해서 사막길이 나왔던 그런 곳이랑 분위기가 비슷하고 음산했어요. 그렇게 앞사람 생각 없이 따라가는데 누가 제 팔을 확 낚아채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뭐야? 하는 생각에 그 낚아챈 사람을 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제 다리 주무르던 그 사람인 거예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눈으로 말하는 게 이제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깨고 나서 아니 너무 생생한데? 진짜 이상한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왜 저희 식구들이 계곡으로 놀러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곡의 어느 부분이 너무 깊은 곳이 있었는지 저희 동생도 아빠도 그 부분에 빠져서 너무 힘들게 수영해서 겨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 수영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가족과 계곡을 갔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 다리를 보호해주고 나 대신 어디로 가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40을 훨씬 넘긴 지금 나이가 되어도 다시 보지는 못했어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수호천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썸머님도 썸머님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어요? 남동생이랑 닮았으니 조상이 아니냐, 좋은 신이니 감사해야 할 듯. 헐 저도 비슷한 꿈 꾼 적 있어요. 그래서 수호천사 믿음이라고. 저는 약간 어릴 때 왜 아이 가지신 분들 다들 그 상상 친구들 있잖아. 대화하고 이런 게 나도 약간 그랬거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어릴 때.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릴 때 누군가 같이 있었다는 존재라고 믿은 게 나의 수호신이 아니었을까? 그게 정말 그냥 상상 친구였는지 아니면 정말 어릴 때는 왜 그런 기운을 더 느낀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것도 나는 어릴 때 나와 같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던 그 무언가의 존재였을 수도 있나? 저희 어머니도 학생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웬 아저씨가 꿈에서 넌 지금 올 때 아니다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사셨다고. 엄마가 그 죽을 뻔한 일 뒤에 꿈인지 뭔지 속에서 만난 그 아저씨 얼굴을 몽타주처럼 그려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너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 엄마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외할아버지라고, 네가 이 얼굴을 어떻게 아냐고 하셨대요. 뭐야, 뭐 수호령은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나만의 수호천사가 있지 않을까요? 내 수호천사 세져라. 자, 다음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밤에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시골 분위기 왕왕 나는 어느 지방의 여고를 다녔는데요. 타지에서 왔던 터라 기숙사를 필수로 신청해야 됐기에 1학년 때부터는 쭉 기숙사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기숙사들에게 야자가 필수였기 때문에 유일한 자유시간은 저녁시간 뿐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같은 반 친구 3명과 같이 시내로 나가서 엽떡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왔던 날 저희는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우산도 없이 뛰어놀고 들어와서 온몸이 엄청 축축했어요. 같이 갔던 친구 3명은 통학을 하는 녀석들이라 밥 먹고 바로 집으로 가면 괜찮았지만 기숙사생인 저는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서 자습실로 가야 했는데 다 젖은 채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그 3학년 교실에서 불도 못 낀 채로 야자쌤 몰래 얌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쌤들이 저녁 드시고 수다 떨다가 이제야 들어가시나 보다 라는 생각에 황급히 바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선생님들이 아니라 저같이 야자를 째고 3층으로 올라온 애들 2명이 뒷문 근처에 앉아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괜히 신봤나 싶었지만 또 이제 와서 다시 일어나기에는 좀 머쓱해서 쟤들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웅크려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자애 둘이서 신나게 웃으면서 수다를 떠는데 금방 갈 줄 알았던 애들은 30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수다를 떨더라고요. 저는 이제 쭈그린 다리가 너무 저려와서 이제 그만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던 쯤이었습니다. 깔깔거리던 둘의 말소리가 갑자기 뚝 멈추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이어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들으려고 이어폰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음악을 끄려고 애를 썼지만 물기 때문에 자꾸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나서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켰구나 라는 생각으로 머쓱하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래 쭈그려 앉아있어서인지 다리에 그만 힘이 안 들어가 옆으로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를 향해 오던 그 애가 저를 보고 씨발! 이러면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도 꺼져 있어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소리 지르는 그 애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저는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저도 그 애를 마주보며 하면서 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에 같이 있었던 친구도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둘 다 뒤로 헐레벌떡 달려가 오른쪽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시끄럽게 뛰어가는 애들 쪽을 바라보며 얘는 아직도 쓰러져 있는 거잖아. 어벙하게 앉아있다가 저도 괜스레 겁이 나서 쥐가 난 다리를 부여잡고 냅다 맨 끝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을 갔고 야자 끝나기 10분 전 자습실에 있던 가방도 못 챙기고 전 기숙사로 달려들어가 후다닥 샤워하고 피곤하고 으슬으슬해진 기분에 사감쌤한테 쌤, 저 들어가서 자도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반으로 들어갔을 땐 어젯밤에 3학년 교실에 귀신 나타났대. 아침 조회 시간 전까지 귀신 얘기로 시끌벅적했고 귀신을 봤다는 애들 중에 한 명은 도망가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귀신? 무슨 귀신? 하고 물어보니 어제 만났던 애들이 불 다 꺼진 3학년 교실에 물에 흠뻑 젖은 여자애가 자기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웅크려 있는 걸 봤다. 우리 사연자는 아니 저렇게 깔깔 웃던 애들이 왜 갑자기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멈췄지? 내가 이어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건가 하고 이어폰 끌려고 물 묻은 손으로 아씨 왜 이렇게 안 꺼져?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이 봤을 땐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웅크려 있는 걸 봤고 자신을 보면서 야! 라고 괴성을 지르는 귀신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시끄러운 소리에 2층 야자 감독을 하시는 쌤이랑 야자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나와서 애들을 달래주고 상황 보러 올라갔더니 3학년 교실 맨 앞자리 책상 아래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얼마나 소름 돋았겠냐고. 그럼 헛걸받겠지 했는데 갔는데 여기 이렇게 축축하게 바닥이 웅덩이가 져 있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그 친구에게 정말 너무 미안하고 걱정스러웠지만 그 당시에는 귀신이 저란 걸 들킬까봐 전전긍긍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퇴학당하는 걱정까지 했었죠. 유유. 다행히 그 사건 해프닝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고 그렇게 우리 학교에는 비 오는 날 3층에 물귀신 나왔다는 학교 괴담이 돌아 한동안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까지 이거 꼭 그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주변에 지방에 있는 여고에서 여고괴담 이 얘기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물귀신 당사자 본인이 해명했다고 꼭 전해주시고 영상 링크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가 아까 터마털킹
쳐줬으니까 우리 시스터들은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들 마시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